머스크. 테슬라의 창시자이자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체적으로 100명이 탈 수 있는 스타쉽 우주선을 만들어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2030년 말까지 화성에 인간이 탑승한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이곤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성공하게 된다면 적어도 2040년 중반부터는 화성에 이주민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이주민들은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화성은 지구와 환경이 완전 다릅니다. 중력도 다르고 자기장, 대기 등 많은 것들이 지구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가족을 이루고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화성인과 지구인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얘 뭐야? 고구마 머리.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화성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 조금 알아보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간 몸은 환경에 맞춰 적응하고 변화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사는 셰르파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산지대 특성상 해발 고도가 무척 높다 보니 산소가 지상에 비해 적습니다. 일반인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올랐다가는 산소가 부족해 머리가 아프고 빈혈이 생기며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고산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사는 셰르파족은 무거운 짐을 들고도 쉽게 히말라야를 오릅니다. 그 이유는 셰르파족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포대사 방식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방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헌데 셰르파족은 지방보다 에너지가 적은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포도당은 지방에 비해 에너지가 적지만 포도당을 태울 때 지방보다 산소가 더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체내 산소 활용면이 뛰어난 것입니다. 셰르파족은 더 적은 산소로도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몸을 변화하여 고산지대라는 환경에 적응한 것이죠. 오, 마찬가지로 화성에 거주한다면 화성의 환경에 적합한 화성인이 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를 걸쳐 유전자가 전해지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매년 유전자 돌연변이가 인간에게 47개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화성에서 살아간다면 화성 생활에 적합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게 되고 화성에 알맞은 유전자 돌연변이는 세대를 거쳐 축적됩니다. 몇 세대도 걸리지 않고 지구인과 생김새가 다른 화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화성인 고구마 머리다. 이건 그냥 썩은 고구마 아니냐? 화성인의 피부는 점차 주황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우주방사선과 자외선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과 대기는 이 강력한 우주방사선과 자외선을 97에서 99% 막아줍니다. 그런데 화성은 대기가 얇습니다. 대기압이 0.006기압으로 지구의 약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기가 얕고 자기장도 매우 약합니다. 우주 방사선과 자외선을 97에서 99% 막아주었던 지구에서와 달리 화성에서는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부분 테라포밍이 되어 있는 장소나 지하 단열 주택에서 살아간다 해도 지구보다는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과 자외선을 겪을 일이 많을 겁니다. 지구에서는 2에서 3%밖에 안 되는 자외선이라도 그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피부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멜라닌 색소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곳의 자외선은 강합니다. 그래서 멜라닌 대신 피부에서 카로티노이드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세포 주기를 늦추고 멈추어서 우주 방사선과 자외선으로 생겨난 피부암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당근, 호박, 주황고구마 같은 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선명한 주황색을 띠고 있는데 피부를 지키기 위해 카로티노이드가 많아져 화성인의 피부가 주황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카로티노이드는 인간 몸에서 스스로 합성해 만들어낼 수 없고 음식 섭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는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주황고구마가 주 식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구마는 감자나 다른 구황작물에 비해 물이 적게 들어갑니다. 물이 희박한 화성에서 키우기 적합한 작물이죠. 마션 영화 감독이 감자보다 고구마에 대해 자세히 알았다면 마션 주인공이 고구마를 키웠을 거란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나죠.
역시 고구마는 최강이야. 근데 방귀는 왜? 피부가 주황색뿐만 아니라 화성인의 뼈는 약할 겁니다. 화성 중력은 지구 중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뼈는 지구 중력에 맞게 자라났습니다. 지구 중력보다 약해지면 뼈의 밀도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무중력인 우주에 다녀온 우주비행사들의 뼈가 약해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화성인이 중력이 3배 강한 지구에 가게 되면 몸에 엄청난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얕기에 생명체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기압이 낮아 화성에 물을 뿌리면 물이 바로 끓어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살아간다면 부분 테라포밍을 하거나 창문이 없는 지하나 두꺼운 단열주택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화성도시 안에서 산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한 지구보다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르파족 같은 세포대사 방식을 가지거나 혈액을 이동시키고 근육에 산소를 운반하는 데 효율적이고 조밀한 모세혈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화성도시라고 하나 자외선이 가득한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고 지하나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근신 화성인이 많을 겁니다. 지구에 있을 때처럼 멀리 바라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근시를 가진 화성인이 많게 된다는 겁니다. 화성에 이주하기 전에 우리의 유전자를 부분 수정하여 화성에 더욱더 적응하기 쉽게 만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유전자 수정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구와 환경이 다른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부분 수정이 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50년 화성인 이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꼭 화성에 인간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고구마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